공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여러분, 얘는 시험 문제 나올만 합니다. 미적범주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발레 공연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보러 갔었는데, 뭐 발레를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관심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우연한 게 보게 되었는데, 와, 사람의 몸으로 저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미적 범주를 보면은 문학 작품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감수성, 그리고 미적인 아름다움, 어떤 미적인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냐. 크게 숭고미, 그리고 우아미, 그리고 비장미, 그리고 골개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작품의 내용을 보고 혹은 표현을 보고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숭고미다, 뭐 비장미다, 뭐 골개미다 이런 것들을 가려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조동일의 구분으로, 국문학자이죠. 조동일의 구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현실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안에서 이제 이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이상을 추구하다가 좌절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과 그리고 이상이 불일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미적 범주들이 발생을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이상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있는 것을 현실이라고 봐요. 그렇게 현실과 이상이 그나마 융합되어 일치가 되려는 성질을 숭고미 그리고 우아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상과 현실이 상반되는 맥락에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비장미 그리고 골개미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아미는 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숭고미는 그렇게 현실 안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장미는 그렇게 현실 안에서 이상을 추구하다가 좌절되는 거고 그리고 골개미 역시 현실과 이상이 상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나오는 어떤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미적 범주를 우리가 골개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숭고미는 뭐냐면, 즉 여러분이 숭고미의 절정체입니다. 바로 뭐냐? 우리 현실, 그리고 이상 이렇게 따로 놀죠 지금. 지금 나의 현실은 수험생의 현실입니다. 근데 내가 추구하는 이상은 그래 평생 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여러분 군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중이고 그리고 군무원 시험에 좀 빠르고 안정적으로 빨리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상일 거예요. 지금 현실적 이상일 수 있겠죠. 그럼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지 않죠.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현실과 이상이 일단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상을 놓은 건 아니에요. 즉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언젠가 이상은 실현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상반된다라고 보지 않고 일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이 되겠죠. 새벽 뭐 7시 정도에 도서관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막 웅크리고 공부만 하다가 한 밤 11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무거운 그런 책을 막 가방 안에 넣고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요. 그런 어떤 수험생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 때 왜 청춘에 저러고 살아? 정말 추하다, 흉하다라고 해요? 아니죠. 고귀하고 아름답고 박수 쳐주고 싶고 그 모습에서 감동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안에서 이상을 추구하느라 노력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으므로. 알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숭고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과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즉 어떤 것을 소망하거나 혹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숭고미가 이제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망매가는 향가죠. 여러분 뭐 이런 작품들 나올 때마다 나 이거 모르는데라고 기죽지 마세요. 다 어차피 다 소화가 될 거고 채워질 부분입니다. 제망매가는 향가인데 요 일은 누이가 먼저 죽었어요. 자기보다 누이가 먼저 죽었고 누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비장미가 또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한데 누이가 죽었어요. 자신의 어떤 현실과 이상이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죠. 누이랑 이제 뭐 옆에 두고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이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작품이거든요. 누이가 죽어서 지금은 슬프지만은
내가 돌을 닦으면서 미타찰이라는 어떤 이상적 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날을 내가 기다리고 희구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승화하고 있고 현실 안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제망매가가 바로 비장미가 아니라 바로 숭고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아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때를 우리가 우아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일치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의 현실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나요? 아니면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내가 수험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합격해서 빨리 공무원 되고 싶으시죠? 군무원 되고 싶으신데 그럼 군무원 합격했다라고 이제 합격 소식을 듣는 날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순간을 아주 짧게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또 근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고달픔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합격자의 방 같은 데 이제 가보면 이렇게 합격자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합격하셔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계속 이제 일하는 거 힘들다. 고달프다. 야근 수당이 잘 안 나오는데 야근이 많다.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말씀하세요. 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건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이상이 일치가 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 만나서 볼 때마다 좋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현실과 이상이 일치되는 순간은 거의 없다. 그래서 문학 작품 역시 현실과 이상이 일치가 되는 순간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말이야 너무너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자연을 추구하고 있고 그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침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어. 우리 고대의 시가를 보면, 고전 시가를 보면은 그 자연 안에서 그 친화적인 정서로 유유자적하게 사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작품들 안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우아미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아미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고 친근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즉 작고 친근한 어떤 것을 추구해. 그리고 그것이 충족이 됐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우아미예요. 즉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데 사실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상황이 여러 장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의 작품들,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 이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촌에서 어부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때를 다 경험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작품이에요. 닷들어라 지극총 어사와 하면서 이제 고깃배를 막 이렇게 띄워놓고 유유자적하게 이제 고기를 잡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런 작품 안에서나 현실과 이상이 일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아미고요. 그리고 비장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현실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이게 추구가 되어가는 중은 바로 숭금이죠. 그런데 현실 안에서 이상을 추구하다가 이게 좌절되는 순간을 우리가 비장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숭고한 이념을 긍정하려는 투쟁에서 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한의 표출로 형상화되는 미의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이 좀 어려움에도 가져온 이유는 이 조동일이 이와 같은 미적 범주를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조동일의 체계에서 이와 같은 어휘와 단어들을 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가져오느라 좀 말이 어렵고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과 이상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생몽유록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충신이라든가 그리고 현명한 그런 임금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뭔가 나라를 잘 이끄는 그런 현명한 임금과 신하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단종이 폐위가 되고 그다음에 수양대군이 이제 올라서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어떤 한스러움을 지금 그려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비장미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한평생 잘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님이 죽었어. 공무도화가와 같은 작품이 그러하죠. 그런 작품에서 비장미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골개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현실과 이상이 역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것과 현실이 너무 이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못마땅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못마땅한 상황을 긍정하려는 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웃음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골개미는
내용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는 우리가 보는 작품 안에 해학이라든가 정리할게요. 해학이라든가 풍자의 표현 방법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골개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웃음을 유발해서 우스꽝스럽게 그려낸다든가 혹은 웃음을 유발해서 어떤 대상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공격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풍자인 거잖아요. 이런 해학과 풍자가 활용되고 있다면은 작품 안에서 골개미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봉선탈춤에서는 이제 그 조선사회와 그리고 양반들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양반들이 굉장히 어리석가지고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말뚝이가 사실은 뭐 거의 서민인데 서민을 대변하는 인물인데 그 말뚝이가 막 양반들을 갖고 놀아요. 막 이제 뭐 양반들을 뭐 조롱하죠. 그래서 양반들이 호통을 쳐. 너 말뚝이도 뭐라 그랬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은 아유 뭐 내가 이렇게 좋은 말 했던 건데 라고 하면은 또 금세 그 변명하는 거에 넘어가서 아유 우리를 칭찬해 주었다네 하면서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웃음이 유발됩니다. 그러면서 양반들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그리고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런 봉선탈춤에서 해학과 풍자가 사용되는 작품에서 골개미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곰이라든가 비장미라든가 그리고 우아미와 같은 것들은 내용상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골개미는 작품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표현 기법이 풍자와 해학이라면 골개미가 드러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현실 안에서 이상을 추구하다가 그 이상이 완전하게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한의 정서 표출로 인해서 형성되는 미의식은 순곰이가 아니라 바로 비장미다라는 거죠. 비장미.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자연에 묻혀 살아. 그게 너무너무 좋고 즐거워. 그렇죠?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아미에 해당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드러난 미의식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복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거나 여러분 여기서 좋다 있잖아요. 좋다. 좋다. 이거는 깨끗하다예요. 깨끗하다. 우리가 이 좋다 있어요. 좋다. 얘가 바로 현대국어의 좋다의 의미고요. 옛날 좋다는 바로 깨끗하다의 의미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거나, 그리고 깨끗하거든 말지나 말거나, 그러니까 막 예찬하는 거야. 이거 맑고 깨끗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정말 많고 많아. 굉장히 이제 막 금강산 여러 봉우리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막 맑은 기운을 막 지금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주 웅장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 펼쳐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자연이 됐건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자. 이와 같은 어떤 막 이 봉 끝에 서린 어떤 여러 가지 뭐 기운들이 조물주가 뭐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뜻을 담아 만든 것 같구나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드러난 미의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맞아요. 순곰이가 일단 드러나고 있고요. 순곰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봉우리마다 서린 기운을 내가 닮아서 나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라는 그런 이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순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관동별곡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철이 이제 그 금강산을 이제 가서 이와 같은 막 여러 가지 그 봉우리들을 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강산의 그 자연 경치에 굉장히 현혹되어 있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작품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연 안에서의 어떤 만족감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우아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약간 뭐 상징적으로 본다면 순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연 안에서의 어떤 정서를 표출하는 거라고 본다면 우아미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해학이라는 그런 표현 방법이 보이거든요. 개를 내가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왜 개가 얄미울까 하니까 미운님이 오면은 그치 내가 사랑하는 님이 아닌 그런 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쥐들아 나리들아 반겨서 내닫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살을 버동버동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내가 쉰밥이 그릇그릇 나서 버릴 만큼 그렇게 많이 난다 하더라도 너를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은 이거죠. 사랑하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걔가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캉캉 짖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남편이 오면은 이제 고운 미우님인 거죠. 남편이 싫은 거야. 그래서 미우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치투라 나리투라 반겨서 내닫는 게 이제 이 걔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이제 걔가 그렇게 짖어가지고 사랑하는 님이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개의 모습에 빗대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해학이 활용됐기 때문에 골개미가 나타난 작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